외계인이 들려주는 외계인 이야기. 지난 이야기. 우주의 변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에 밀려 문명 세계는 멸망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민병대 사령관 팔린과 그를 따르는 9명의 영웅들은 우주의 중심부에 집결해 전세를 뒤집고자 한다. 우주 문명의 12종족이 거의 괴멸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인류 전체가 빛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것밖에 없다. 이를 위해 민병대의 영웅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인공지능에게 가르쳐 모든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하려고 한 명씩 영웅담을 들려주기로 한다. 맨 처음에 이야기할 사람으로 팔린 사령관이 지목되지만 그는 진정한 영웅은 바이린이라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수벌의 반란 3화. 버려진 행성의 혼인비행. 오래전에 불모지가 된 니딘 행성에 바르하 왕실의 수송선 한 대가 접근한다. 오늘따라 인공신체를 반짝반짝 광을 낸 교관이 흔들리는 수송선의 손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곧 착륙이다. 폐하께서 하사하신 음료수를 꺼내 단번에 마셔버려라. 아껴둘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셔두면 내일 낮에는 바위탑에 도착할 수 있을 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으리다. 나으르면 모든 게 끝난다. 훈련생들이 각자의 휴대 가방에서 서둘러 음료수병을 꺼내 바야스를 들이켰습니다. 여기저기서 크크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송선의 중간에 앉아있던 바이리는 여왕의 특별 하사품이 오늘따라 더 독하게 느껴져서 다시 한번 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훈련생 1. 보인다! 그러자 훈련생들이 서로 밖을 보겠다고 밀치며 작은 창문에 얼굴을 들이미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리는 보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살핀 후 슬그머니 병 뚜껑을 잠그고 휴대가방에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훈련생 2. 저게 뭐지? 저 아래에 떠있는 거. 훈련생 3. 어디? 훈련생들의 궁금증에 다른 교관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교관 2. 공기를 뿌려주는 장치다 이놈들아. 너희들 죽지 말라고 교관님들이 쎄빠지게 설치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싸워서 챔피언이 되란 말이다. 알았나? 훈련생들. 네. 흥분제가 섞인 바야스를 마시지 않았더라도 200여 명의 훈련생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송선을 가득 메운 함성이 바이린에게는 투견장의 맹견들이 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교관에게 물었습니다. 훈련생 4. 공기를 왜 뿌립니까? 교관 2. 이 교관이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 니딘 행성은 허벌나게 오래전에 핵전쟁으로 멸망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방사능은 이제 남아있지 않다. 공주님의 구원 시합은 유전적인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서는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행성이 멸망할 때 핵폭발이 지표면을 완전히 뒤덮어서 대기가 몽땅 날아가고 물도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그 이후로 이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됐어. 하지만 모르지. 바위 틈이나 지하 깊은 곳에 미생물들이 남아있을 수는 있다. 그게 목숨을 위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는 그동안 온갖 곳에서 살아남았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무튼 몇 달 전부터 우리 교관들이 이 행성에서 시합을 벌일 수 있게 준비하느라 쎄빠지게 고생했다는 건 알아둬라. 베터 항성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을 막아줄 자기장을 다시 살리고 오존층도 새로 만들었다. 산소도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농도가 높을 거야. 그러니까 죽을 똥을 싸더라도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말이다. 알았나? 교관의 격려에 수송선 안은 다시 한번 포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이린은 헤어질 때 어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무렵 아카데미에 끌려오면서 들은 그때의 말이 어머니에 관해 생생하게 남아있는 유일한 기억이었습니다. 비록 그 얼굴은 이미 잊혔지만요. 바이린의 어머니. 내 아버지처럼 너도 챔피언이 돼야 한다. 알았지 바이린? 어머니는 그에게 꼭 챔피언이 되겠다는 맹세를 거듭 따라하게 했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알지 못했겠지만 아카데미에서 교관들은 하루에도 12번씩 챔피언이 되는 게 훈련생들의 유일한 목표라고 상기시켜 줬으니까요. 나중에 한 일이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굳이 그런 걸 기억시키기보다는 그에게 더 많은 추억을 남겨줬을 테지요. 짧은 허니문으로 그녀는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바르아족의 공주들은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딸을 낳은 뒤에 맨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관행이었고요. 예외가 있다면 여왕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수송선에는 여왕의 4아들도 고은 시합의 챔피언이 되기 위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르하의 모든 성인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으며 여왕의 아들들도 더 이상은 그동안의 선택받은 처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송선 안은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엄격하게 정숙시키던 교관들이 웬일인지 오늘은 못 본 척 내버려둬서 잔뜩 들뜬 훈련생들이 마음껏 크게 떠드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자 바이린은 무척 생소함을 느꼈습니다. 바이린, 누군가 어깨를 치길래 돌아보니 노란 머리에 흰 줄무늬가 들어간 친구 미트라였습니다. 바이린, 응? 언제부터 내 옆에 있었냐? 미트라, 방금 왔지? 근데 저기 바토 왕자 형제 보이지? 바토 왕자가 수송선 앞문 옆에 서서 앉아있는 동생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다가 바이린과 눈이 마주치자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더니 재수없는 표정을 짓고는 획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바이린, 바토가 왜? 미트라, 조심해. 아까부터 자꾸 널 쳐다보더라. 바이린, 조심하긴. 내리면 그때부턴 지켜줄 경호원도 없는 놈들인데. 그러고 보니 그 빌어먹을 왕실 경호원이 여기까지 따라와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는 바토 왕자 뒤에 서서 계속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미트라, 그래도 쟤네는 4명이나 되잖아. 아무리 바토가 백으로 1등을 했어도 너 혼자 저 4명을 상대하기는 힘들 거야. 하지만 바이린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바로 바토 왕자가 아주 싫어하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바이린은 그다지 남을 놀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아카데미는 그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어서 본인은 억울할 뿐이었습니다. 바이린, 괜찮아. 달리기는 자신 있으니까. 그건 4명이 힘을 합쳐도 소용없다고. 미트라는 그래도 꺼림직한지 힐끔 바토 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미트라,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쟤네들 아주 심각해. 또 자기들만 아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바이린, 그래봤자야. 놈들한테 감정 있는 애들이 좀 많냐? 내리자마자 당할까봐 걱정하는 거겠지. 그나저나 그동안 고생한 게 이걸로 마지막이네. 미트라, 그래 임마. 이걸로 고생 끝이다. 미트라는 바이린의 어깨를 툭 치고는 어려서부터 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는 듯한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이린은 갑자기 왜 이러냐는 식으로 인상을 쓰더니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바이린, 하지만 챔피언은 내 몫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바이린이 자신만만하게 쳐다보자 미트라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트라, 그래 우리 열심히 해서 누구든 저 녀석들에게는 챔피언을 뺏기지 말자. 그건 훈련으로 이미 충분했잖아. 그때 맨 앞쪽에서 교관이 일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며 웅성거리던 선내가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교관 1. 모두 마스크와 헬멧을 써라. 갑자기 모두들 휴대가방에서 오늘 아침 생전 처음으로 지급된 마스크를 꺼내느라 부산을 떨 때 바이린도 익숙하지 않은 마스크를 헬멧 안에 착용하려고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린은 교관 바로 앞에 앉아있던 바투 형제가 어느새 헬멧 안에 마스크까지 쓴 채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바이린, 쌍 마지막까지 이러기냐?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선대가 흔들렸습니다. 교관이 지시를 너무 늦게 내린 것입니다. 앞뒤 문이 동시에 활짝 열리자 흙먼지가 밀어닥쳐 아직 장비를 착용하지 못한 훈련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관 3. 하선! 빨리 내리지 않고 뭐해 이 군뱅이들아. 다시 여느 때처럼 돌아온 교관들이 당 내몰듯 훈련생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바이린은 미처 착용하지 못한 헬멧을 손에 든 채 뒷문으로 쫓겨 엉겁결에 밖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닥에 굴렀다가 일어난 그는 입안의 먼지를 퇴배꼬는 들고 있던 헬멧을 서둘러 머리에 끼웠습니다. 어찌어찌 헬멧에 붙은 단추를 누르자
소음이 딱 끊기며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데 헬멧 안으로 선임 교관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늘상 듣던 그 위압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임 교관,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왕자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바르하의 영웅이십니다. 그동안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부디 건승하십시오. 그리고는 곧바로 여러 교관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교관들, 바르하 만세! 여왕폐하 만세! 왕자님들 만세! 훈련생들이 아카데미에 입학하면서 잃어버렸던 신분을 되돌려준 것입니다. 바이린은 그제서야 진짜 구온 시합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선임 교관, 마지막 명령입니다. 남남서 방향에 있는 높은 절벽에 공주님이 계십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는 한 분만이 챔피언입니다. 자, 가십시오. 가서 꿈을 이루십시오. 선임 교관의 말에 훈련생들이 일제히 와하고 고함을 지르자 그 소리가 헬멧 안까지 울렸습니다. 늦가을 번식을 앞둔 숫사슴처럼 혈기가 끓는 청년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자 바이린도 악을 쓰며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찍어 눌렀던 교관들에게서 일시에 노연하자 젊은 숫사자들은 곱비 풀린 황소처럼 질주했습니다. 흙먼지의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지만 달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대기를 뚫고 내려오는 뜨거운 햇빛에 우주복이 달궈져 안으로 땀이 차 줄줄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발소리가 그렇게 웅장한 것인지 바이린은 처음 알았습니다. 심장까지 전해지는 그 울림이 그를 더 설레게 했습니다. 그때 수송선 뒷문에 서서 훈련생들이 흙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던 선임교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임교관, 수벌의 비행이 시작됐어. 그가 뒤돌아서서 이륙이라고 외치자 교관 하나가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흙먼지 속을 달리던 바이린은 수송선이 이륙하며 밀어낸 거센 바람이 뒤에서 몰아치자 중심을 잡으려고 몸을 뒤로 제쳤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누군가가 그의 몸을 들이받아 바이린은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얼른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머리가 걷어차이고 손이 밟히고 말았습니다. 바이린, 안 되겠어. 사람이 적은 가장자리로 가자. 그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손을 앞으로 뻗으며 조심스럽게 비스듬한 방향을 가늠해 나아갔습니다. 흙먼지가 옅어지자 밀집한 곳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안심한 순간 갑자기 눈앞이 탁 트이며 계곡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코앞이 바로 낭떠러지였습니다. 황급히 멈추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던 그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앞으로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바람소리 하나 없는 고요함. 눈앞은 깜깜했습니다. 온몸에 스며든 한기와 움직이지 않는 뻣뻣한 발다리. 양옆에서 몸을 꽉 조이는 바람에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버둥거리던 그는 발 아래가 허전한 걸 느끼고는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임을 직감했던 것이죠. 고개를 들자 좁은 협곡 사이로 별이 가득한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가득 빛나는 것을 보고서야 바이린은 자신이 비좁은 틈에 몸이 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머리와 등에 쌓인 흙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 행성은 오랫동안 흙먼지가 쌓인 지형이라 땅이 푸석푸석하고 단단한 건 바위뿐이라는 교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이린은 움직임을 멈추고 일단 두 다리로 몸을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을 양옆으로 벌리자 흙벽이 힘없이 부스러져 내렸습니다. 이건 나쁜 점도 될 수 있고 좋은 점도 될 수 있었습니다. 끼인 몸을 빼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대신 흙벽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리를 가슴까지 바짝 끌어올려 흙벽에 대고 조심스럽게 벌려가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혹독한 훈련 덕에 굵고 탄탄해진 허벅지와 장단지 근육이 완충작용을 해주어서 이번에는 다행히 흙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체중을 다리에 싣고 몸을 위로 밀어올리자 어깨가 빠져나왔습니다. 한숨을 돌린 그는 입안에 도는 껄끄러운 먼지를 뱉기 위해 헬멧을 들어올리고 숨을 들이마셔 보았습니다. 찬 공기가 가늘게 코로 들어와 답답한 가슴을 서늘하게 해주었습니다. 퇴!
침을 뱉으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절벽 아래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보자 하늘은 손바닥만 해서 자신이 깊이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바이린, 꼴찌라니. 한 번도 선두권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그의 아카데미 친구들은 바이린 아니면 여왕의 큰아들 바투가 우승할 거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모든 훈련에서 바투 왕자가 바이린을 제치고 항상 1등을 차지했지만 그건 교관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죠. 아카데미에서 자기의 출신 가문을 아는 애들은 여왕의 자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죠. 그들끼리만 따로 숙식했고 궁에서 나온 직원들이 항상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심지어 왕궁 수비대의 무술교관이 그들의 경호를 맡았을 정도였으니까요. 바투 왕자는 기분 나쁘게 웃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바투. 하하하, 꼴 좋다. 녀석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협곡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바이린. 설마 바투였을까? 욕심이 많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녀석이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기 동생들을 시켜서 한 짓일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그를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챔피언이 되려면 자기 말고는 모두를 탈락시켜야 하니까요. 바이린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린. 그래도 이건 너무했어. 죽을 뻔했잖아. 나도 이번에는 녀석을 확실히 눌러주겠어. 경험도 없잖아. 헬멧이 아니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바이린은 우승을 하고 싶은 것이지 경쟁자를 죽이고 싶은 게 아니었기에 목숨을 빼앗으려던 바투의 비열한 짓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이린이 구원 시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행성에 떨궈진 졸업생들 모두 알지 못했죠. 결국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게 된다는 것을. 그걸 미리 들은 사람은 바투 형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이 행성에 내리자마자 가장 큰 경쟁자라고 생각한 바이린을 제일 먼저 제거한 것이죠. 바이린. 놈들은 지금 멀리 앞서갔겠지. 바이린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가 져서 공주가 있다는 바위탑을 찾아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기온도 문제였습니다. 우주복이 어느 정도 체온을 지켜주겠지만 이런 황량한 환경에서는 기온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벌써부터 팔 바깥쪽으로 찬 기운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바이린. 체온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해. 굴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생존 훈련을 받은 아카데미 출신이라면 누구라도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되도록 작은 공간에 들어가 자신의 체온으로 공기를 데우고 외부와 차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이린. 흙벽이 약해서 함부로 파들어갔다가는 무너질 수도 있어. 바이린은 망설였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저온에 그대로 노출되어 죽기 딱 좋고 그렇다고 바닥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작정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더욱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서둘러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슥, 그륵그륵. 바이린도 수백 번 해본 땅 파는 소리였습니다. 바이린. 누가 근처에 있나? 나 말고도 절벽에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걸까? 바이린은 방향과 거리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조용한 밤에는 소리가 더 멀리까지 들리게 마련입니다. 바이린. 아닐 수도 있어. 새로운 행성에서 무엇을 맞닥뜨리게 될 것인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행성을 다니며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그륵그륵. 흙벽에 소리가 부딪혀 정확한 방향과 거리를 알 수는 없었지만 앞쪽 아래에서 나는 것은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바이린. 거기 누구야? 그러자 소리가 딱 그쳤습니다. 그는 더 크게 불러봤습니다. 바이린. 나 바이린이야. 거기 누구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절벽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자 얇은 우주복에 닿은 피부로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름이 끼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빨리 따뜻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져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바이린은 할 수 없이 절벽을 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한쪽 흙벽을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파는데 금세 흙이 부수수 떨어져 내렸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우주복에 닿은 살로 기분 나쁜 섬뜩함이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간 파들어가자 손끝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바이린, 다행이다. 부드러운 흙과 달리 매우 거칠었지만 오히려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바위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헤쳤습니다. 바위는 아래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표면을 따라 파들어가자 기둥처럼 둥글게 뒤로 이어집니다. 팔로 껴안을 수 있을 정도의 굵기였습니다. 바이린, 이걸 붙들고 있으면 흙이 무너져도 깔리지는 않겠어. 그동안 절벽 중간에서 버티느라 다리 근육이 뻣뻣해질 지경이어서 잠시라도 자세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바위를 붙잡기 위해 절벽 반대편을 다리로 밀며 몸을 날렸습니다. 바위를 붙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위쪽에 남아있는 흙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흙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이린, 폭파 버튼을 누른 것처럼 주변의 절벽이 한꺼번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가락, 발가락까지 힘을 주어 쏟아져 내리는 흙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람쥐처럼 온몸을 바위에 찰싹 붙이고 버텼습니다. 흙의 무게에 팔 힘이 빠지기 시작했지만 이대로 떨어지면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기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텨보지만 계속 쏟아붓는 무게에 점차 몸이 아래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에 뭔가 단단한 게 닿는 게 있어서 그는 얼른 체중을 거기에 의지했습니다. 그 덕에 폭포수 같은 흙벼락을 맞으면서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둑이 터진 것처럼 퍼붓는 흙이 사정없이 그의 머리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흙 사태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는 바위를 받치고 있는 지방까지 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쏴 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나서야 그는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만 빼고 온몸이 흙에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살았다는 생각과 함께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무거워지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멀리서 끝없이 이어지는 흙사태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바이린, 일단 좀 쉬자.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골아떨어졌습니다. 곧 그의 몸은 스멀스멀 떨어져 내리는 흙에 덮여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탐사선의 손바닥만한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이 토끼굴처럼 좁은 구멍으로 바뀌더니 어둡고 답답해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바이린은 그 사람이 어머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포근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는 장식품이 많았습니다. 잊히지 않는 것은 사람 크기의 청동상으로 왕실 아카데미의 학장실에 있는 것처럼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린의 어머니. 내 이름은 영웅이라는 뜻이야, 바이린.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이린, 바이린, 바이린. 남자 목소리. 바이린, 정신 차려. 바이린은 잠결에도 고함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반사적으로 주먹을 뻗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 좋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음 화로 찾아뵙겠습니다.